화요일의 두꺼비. 러셀 에릭슨 지음, 햇살과 나무꾼 옮김, 김종도 그림. 바람 부는 겨울밤, 하늘엔 수많은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눈 쌓인 땅 저 밑에서는 두꺼비 형제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꺼비 형제는 아늑한 집에서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동생 워터는 청소를 맡고 형 모터는 먹을 것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맡은 일을 잘 해냈지요. 말다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모턴이 과자를 너무 맛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둘은 저녁을 푸짐하게 먹고 나서 느긋하게 후식을 먹고 있었어요. 모턴이 클로버 꽃차를 따를 때 워턴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딱정벌레 과자는 처음이야. 고마워. 툴리아 고모도 틀림없이 맛있어 하실 거야. 그러시겠지. 모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자 워턴이 말했어요. 나 이번 주에 고모한테 딱정벌레 과자를 갖다 드릴 테야. 이 말을 들은 모턴은 엉겁결에 차를 엎지르고 펄쩍 뛰어오르다가 천장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모턴은 침을 튀기며 말했지만 워터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물었습니다. 어때서? 밖은 지금 한겨울이야. 모턴은 갈라진 천장 틈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위는 춥고 눈이 쌓여 있단 말이야. 두꺼비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라고. 워턴이 울먹울먹 울상을 짓는 것을 보고 모턴은 말을 너무 심하게 했구나 싶었습니다. 워턴, 그런 생각을 한 건 기특해.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우선 땅 위로 나가면 몸이 꽁꽁 얼어버릴 거야. 게다가 눈밭에서는 팔쩍팔쩍 뛸 수도 없잖아? 워턴은 한숨을 내쉬고는 팔짱을 낀 채 몸을 한껏 젖혔습니다. 모턴은 워턴이 생각에 잠겨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워턴은 뭔가를 생각할 때면 늘 한눈씩 번갈아 꿈뻑거린답니다. 이제 워턴의 눈이 꿈뻑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꿈뻑, 꿈뻑, 그리고 나서 꿈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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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마구 꿈벅거리더니 워턴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환하게 번졌습니다. 알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워턴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 우선 몸이 얼면 안 되니까 꽉 끼는 스웨터 3벌과 두툼한 외투 4벌을 껴입고 두꺼운 장갑 2켤레를 끼고 귀까지 덮이는 따뜻한 모자를 쓰는 거야. 또 눈밭을 다니려면 스키를 타야지. 스키? 스키가 뭔데? 모턴이 물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놀러 왔던 토끼가 가르쳐 준 건데 나 그거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모턴은 입이 쩍 벌어졌어요. 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턴이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아무도 못 말리니까요. 그 뒤로 사흘 동안 워턴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워턴은 단단한 참나무 뿌리로 스키를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진 스키는 누구라도 탐낼 만큼 미끈했습니다. 탄탄하고 반듯하고 비단결처럼 매끄럽게 닦여 있었지요. 워터는 고슴도치 가시로 스키봉을 만들고 도롱뇽 가죽으로는 스키 묶는 끈을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워터는 툴리아 고모 댁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이 옷 저 옷 껴입는 데만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터는 모턴이 만들어준 조그만 배낭을 맸습니다. 배낭 속에는 도토리 차를 담은 보온병과 여러 가지 도시락도 들어 있었어요.
툴리아 고모대까지 가려면 3, 4일은 걸릴 테니까요. 혹시 여행하는 동안에 필요할지 몰라서 장갑 몇 켤레와 털 슬리퍼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낭 맨 밑에는 툴리아 고모에게 드릴 딱정벌레 과자 상자가 들어 있었지요. 워터는 점심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턴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모턴도 인사를 했습니다. 잘 다녀와, 몸 조심하고. 워터는 긴 굴을 지나 늙은 나무 그루터기 꼭대기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새하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우뚝 솟은 상록수 너머로 펼쳐진 새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흰 메새는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포로롱 날아다니며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고요. 야,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어서 가야 돼. 툴리아 고모댁은 굉장히 머니까. 스키도 얼른 타보고 싶어. 워터는 가죽끈으로 스키를 발에 묶고 나서 스키봉을 힘차게 밀었습니다. 그 순간 스키가 엉키면서 눈밭에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워터는 발딱 일어나 다시 스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멀리 나아갔지만 이내 눈을 파헤치던 청설모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워터는 다시 발딱 일어나 청설모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다음 스키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제 워터는 스키를 제법 잘 타게 되었습니다. 스키는 탈수록 재미있었어요. 워터는 스웨터 3벌과 외투 4벌을 껴입고 장갑 2켤레를 끼고 귀까지 덮이는 모자를 쓰고 있어서 꼭 조그만 공이 숲속의 눈밭을 쌕 지나가는 것 같았지요. 한참 뒤 해가 머리 위에 비칠 무렵 워터는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마침 딱 좋은 곳이 보였습니다. 넓고 평평한 나무 그루터기 하나가 동그만히 놓여 있는 거예요. 워터는 스키를 벗고 그루터기 위로 폴짝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을 꺼내고 따끈한 도토리 차를 따랐어요. 샌드위치 2개를 먹어치우고 모기 파이를 한 입 베어 물려는 순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딸꾹질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시 파이를 먹으려는데 또 딸꾹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루터기 밑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그루터기 가장자리로 펄쩍펄쩍 뛰어가 아래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눈밭에는 털이 보송보송 난 다리 2개가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아주 가늘고 하얀 발을 가진 다리였지요. 딸꾹질 소리가 날 때마다 발이 바르르 떨리면서 발가락도 꼼지락거렸습니다. 워터는 눈밭으로 펄쩍 뛰어내려가 눈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다 파헤치자 갈색과 흰색 털이 섞인 사슴쥐가 보였습니다. 사슴쥐의 커다란 검은 눈망울에는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슴쥐는 마음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고마워. 나 딸꾹 불편해서 혼났어. 거꾸로 처박히면 꼭 딸꾹질이 난다니까. 봄이 와서 눈이 녹을 때까지 묻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 뭐야. 워터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그랬어? 그루터기 위에서 딸꾹 햇볕을 쬐며 낮잠을 자고 있었어. 그런데 딸꾹 회전목마 타는 꿈을 꾸다가 잠결에 굴러 떨어진 거야. 딸꾹질을 그치게 해줄게. 나랑 그루터기 위로 올라가자. 워터는 그루터기 위로 올라가 사슴쥐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차를 마시자 사슴쥐는 딸꾹질이 뚝 그쳤습니다.
사슴쥐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이제 살 것 같아. 고맙긴. 넌 이 근처에 사니? 응, 아주 가까워. 바로 이 그루터기에서 사는걸. 그런데 나도 물어볼 게 있어. 겨울잠을 자야 할 내가 왜 한겨울에 돌아다니는 거야? 워터는 툴리아 고모한테 딱정벌레 과자를 갖다 드리려고 스키를 타고 여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슴쥐는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워턴이 갈 곳을 가리키자 사슴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 저 골짜기로 가면 안 돼. 사슴쥐가 소리쳤습니다. 워턴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왜? 사슴쥐가 바싹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거기엔 올빼미가 살거든. 아마 이 세상의 올빼미 중에서 제일 비겁하고 심술궂은 놈일걸? 얼마나 비겁하냐면 다른 올빼미들이 모두 잠자는 낮에 혼자 사냥하러 다닌다니까. 그래도 난 저 골짜기로 가야 돼. 다른 길로 가면 길을 잃을 게 뻔하거든. 너무 걱정하지 마. 워터는 자신있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새 스키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면 올빼미도 나를 못 잡을 거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 사슴쥐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루터기를 타고 쪼르르 내려가 구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둥그런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슴쥐는 그 상자에서 조그만 목도리를 꺼냈습니다. 아주 귀엽고 예쁜 빨간색 목도리였어요. 이 목도리를 두르고 가면 우리 친척들이 네가 내 친구라는 걸 알 거야. 그리고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반드시 널 도와줄 거야. 워터는 목도리를 목에 꼭꼭 두르고 나서 사슴쥐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스키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워터는 쏜살같이 언덕 밑으로 달려내려가 골짜기 근처 어두침침한 숲으로 들어섰습니다. 워터는 나무 사이사이를 누비고 덤불 밑을 휙휙 스쳐서 번개처럼 바위 옆을 지나갔습니다. 워터는 조그만 로켓처럼 골짜기를 따라 슉슉 달렸어요. 숲을 거의 벗어날 무렵 워턴의 뒤에서 하얀 눈 위로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워턴의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워턴은 제발 자신의 직감이 틀리기를 바라며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워턴의 짐작대로였습니다. 머리 바로 위에서 올빼미 한 마리가 넓적한 날개를 쫙 펼치고 소리 없이 날면서 등잔불 같은 노란 눈동자로 워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힘도 들이지 않고 유유히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워턴은 겁에 질려 올빼미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래된 돌담이 불쑥 나타난 거예요. 워터는 돌아설 겨를도 없이 돌담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스키에서 튀어나와 담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다가 눈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워터는 눈가에 묻은 눈을 털어냈습니다. 바로 그때 통나무 위에서 아까 그 올빼미가 워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옷 속에 있는 게 두꺼비 맞니? 올빼미가 말했어요. 응, 맞아. 워턴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한겨울인데 뭘 하고 있니? 툴리아 고모 댁에 가는 길이야. 이젠 우리 집에 가야겠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있어줘야겠어. 워턴은 달아나려 했지만 한쪽 발을 심하게 다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한 발, 두 발, 올빼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워터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눈가루가 돌담 구멍에서 훅훅 뿜어져 나오고 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올빼미의 단단한 발톱이 워턴을 움켜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날갯짓 소리가 들리고 워턴의 몸이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갈수록 숲속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워턴은 자기가 올빼미의 집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밑으로 푸른 상록수들이 두터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소리 없이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겨울 해가 저문 지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워터는 유난히 가지가 넓게 뻗어 있는 참나무 쪽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올빼미는 뒤얽힌 참나무 가지들을 단숨에 헤치고 나무 꼭대기에 난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멍 속은 어둡고 퀴퀴했습니다. 올빼미는 워턴을 구석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워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름이 뭐야? 워턴. 워턴? 그럼 워티라고 부르겠다. 아무래도 좋아. 그래? 그거 참 안 됐군. 워티. 워턴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올빼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잡아먹을 거야? 올빼미는 노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잡아먹을 거냐고?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리고는 방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올빼미가 그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워터는 달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나는 사계절 숲속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냐, 내 말은 그게 아니야. 넌 좀 멍청하구나. 6밤만 자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 그런데 그 날이 바로 내 생일이란 말씀이야. 한겨울에 두꺼비를 잡았으니 난 뜻밖의 아주 특별한 생일 선물을 얻은 셈이지. 그러니까 워티, 그날까지는 네 맘대로 해도 돼. 내 발을 보니까 도망칠 염려도 없겠다. 게다가 넌 절대로 이 나무에서 못 내려갈걸? 워터는 자기 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서 보통 때보다 2배는 더 커 보였습니다. 워터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위를 힐끗 둘러보았습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말해봐 워티, 우리 집 어때? 워터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는 코를 실룩거리고 나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응? 어떠냐니까? 끔찍해. 나 같으면 이런 데서 살지 않을 거야. 걱정 마. 넌 여기서 오래 살지도 못할 테니까. 여기 있는 동안만이라도 편하게 있고 싶어. 나 촛불 좀 켜도 돼? 집안이 너무 썰렁해. 썰렁하다고? 우리 집이? 맘대로 해. 난 아무래도 좋으니까. 워터는 배낭을 뒤져 양초 2개를 꺼냈어요. 방 안에 촛불이 환히 밝혀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습니다. 워터는 자기가 앉은 주위를 구석구석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랑한 성격을 타고난 워터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올빼미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워티, 내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잡아먹겠다고 한 말 못 들었어? 들었어. 올빼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워터는 구석에서 계속 꼼지락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올빼미를 돌아보고는 이름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몰라, 그런 거 없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는데? 난 친구 없어. 참 안 됐구나.
그러자 올빼미는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참 안 되지 않았어. 난 친구 따윈 필요 없어. 그딴 거 사귀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제발 조용히 해. 워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또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이 있다면 뭐가 좋을 것 같아? 올빼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올빼미는 이제껏 남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자기 집에서야 말할 것도 없었지요. 올빼미는 띄엄띄엄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만약에 내 이름이 있다면 나는, 조지가 좋겠다. 아하, 그거 참 멋진 이름인데? 워터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올빼미는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부스스 세우고 눈을 감았지요. 막 잠이 들려는 순간 워턴이 불렀습니다. 이봐 조지! 올빼미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 말이야? 응. 차 끓여도 돼? 네 맘대로 해. 올빼미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워터는 배낭에서 이것저것을 꺼내 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끓는 동안 워터는 폭신폭신한 실내화를 신고 가장 좋아하는 털 잠옷을 걸쳤습니다. 잠시 후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다 됐어, 조지. 뭐가? 올빼미는 졸음에 겨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차 말이야. 마시기 싫어. 벌써 따라 놨는걸? 아, 알았어. 올빼미는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빼미와 워터는 촛불 앞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워터니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도 돼? 뭔데? 오늘 여기로 올 때 말이야. 무지무지 겁이 나긴 했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재미있더라. 가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다면 정말 멋질 거야. 그렇긴 해. 올빼미는 이렇게 말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말이야? 좋긴 해. 사실 가끔씩 아주 높이 올라가 온 세상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나는 것처럼 신나는 일도 없지.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나. 올빼미는 언젠가 천둥치는 비바람 속에 갇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올빼미는 우박과 번쩍거리는 번갯불 틈에서 몇 시간이나 헤맸다고 합니다. 워터는 올빼미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한 잔 더 마실래, 조지? 올빼미는 빈잔을 내려다보고 말했습니다. 네 맘대로 해. 워터는 차를 따르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다른 올빼미들이 다 자는 낮에 돌아다니는 건 좀 치사하지 않니? 올빼미가 식은대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래. 하지만 내가 밤새도록 깨어있지 못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잠을 안 자려고 애썼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졸다가 커다란 벌집에 부딪히고 말았지 뭐야. 그렇게 큰 벌집은 난생 처음 봤어. 그날부터 겁이 나서 밤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 올빼미는 그날 밤을 떠올리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워터는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올빼미가 이야기를 계속하자 워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워터니 이야기하고 올빼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이 이슥해질 무렵에야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올빼미는 잠이 들었습니다. 워터는 찻잔을 치우고 촛불을 껐습니다. 워터는 고요한 어둠 속에 누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너무 바쁘게 지냈고 새로운 일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새 워턴도 나직하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나 보니 올빼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퉁퉁 부어 올랐던 것은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몹시 아팠습니다. 입구로 햇살이 들이비치자 집안이 어젯밤처럼 칙칙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몹시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워터는 아침거리를 찾으려고 배낭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개미알 샐러드 샌드위치를 골랐어요. 워터는 샌드위치를 싼 종이를 벗기다가 맞은편 벽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올빼미의 달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올빼미의 생일에 커다란 동그라미가 쳐 있고 어제 날짜에는 가위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니. 워터는 입맛이 싹 달아났지만 꾸역꾸역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구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덮인 땅은 까마득히 아래에 있고 근처에는 딛고 내려갈 만한 나뭇가지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무에서 내려간다고 해도 아직은 발이 아파서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워터는 좀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워터는 줄곧 올빼미네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 주 화요일이 다가오는 것 못지않게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올빼미네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점이지요. 워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당장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워터는 형 모턴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모턴이 요리를 좋아하듯이 워터는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둘의 집은 항상 깔끔하고 반짝반짝 윤이 나도록 깨끗했습니다. 어느새 워터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절뚝거리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워터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워터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 먹을 틈도 없었어요. 워턴이 간신히 청소를 끝냈을 때 바깥에서 부드러운 날갯짓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빼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돌아왔습니다. 올빼미는 아예 청소를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달라진 집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뭐 나쁘진 않군, 워티. 그리고 나서 깃털을 한껏 부풀리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 화요일에 널 잡아먹지 않을 거라곤 생각하지 마. 그래서 청소한 건 아니야. 워터는 배낭에서 깨끗한 목욕 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청소하면서 묻은 먼지와 때를 말끔히 닦아냈습니다. 워터는 몸을 다 닦고 나서 모턴이 만들어준 샌드위치를 꺼내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워턴이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 올빼미는 워턴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워턴이 후식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워턴이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고 나자 올빼미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차 끓일 거야? 아마 그렇겠지? 그러자 올빼미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나도 차 마실지 몰라. 그날 밤에도 워턴과 올빼미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느지막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턴이 일어났을 때 올빼미는 집에 없었습니다. 워턴은 발이 한결 나아진 것을 느끼며 달력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워턴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나흘밖에 안 남았어. 빨리 무슨 수를 써야 해.
워터는 입구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무 밑동이 여전히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워터는 참새도 불러보고 박새도 불러보고 동고비도 불러보았어요. 하지만 작은 새들은 그 나무에 올빼미가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지요. 워터는 팔짝팔짝 뛰어다니며 도망칠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미처 치우지 못한 올빼미의 묵은 깃털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깃털을 팔에 묶고 뛰어내리면 땅까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을지도 몰라. 워터는 이런 상상을 하다가 자기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킬킬 웃었습니다. 워터는 다시 올빼미의 집을 치우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뒤 워터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머리를 맑게 하려고 뜀뛰기를 했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자 워터는 식탁 밑에 쪼그리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워터는 먼저 한쪽 눈을 꿈벅이고 이어서 또 한쪽 눈을 꿈벅였습니다. 처음에는 꿈벅, 꿈벅, 그리고 나서 꿈벅, 꿈벅, 꿈벅. 눈앞이 뿌얘지도록 마구마구 꿈벅거렸습니다. 마침내 워터는 꿈벅임을 멈추고 활짝 웃었습니다. 워터는 입구로 팔짝팔짝 뛰어가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2벌 반이면 충분할 거야. 워터는 이렇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구석의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낭 속에서 스웨터 3벌을 꺼냈습니다. 빨간 사슴이 그려진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스웨터였지요. 이 정도 털실이면 나무 밑까지 닿고도 남겠지? 워터는 파란색 스웨터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스웨터를 다 풀자 그 털실로 발을 디딜 만한 크기의 작은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워터는 걱정스런 눈길로 달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다리를 다 만들려면 이틀은 걸리겠지? 물론 바깥은 따뜻하지도 않고 내겐 스키도 없어. 하지만 어쨌든 자유로워지잖아? 워터는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스웨터의 털실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올빼미가 돌아올 때가 되자 워터는 서둘러 줄사다리와 스웨터를 배낭 속에 숨겼습니다. 올빼미는 어제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둘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워터는 차를 마실 때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이제 탈출 방법까지 마련해 놓았으니 마음도 한결 편했습니다. 워터는 차를 2잔째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워터니 모턴과 블루베리를 따가지고 집에 돌아와 보니 문 앞에서 뱀 2마리가 자고 있었어요. 그때 워턴과 모턴은 뱀과 뱀의 꼬리를 한데 묶은 다음 양동이로 뱀들의 코를 후려 갈기고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뱀들은 서로 워턴과 모턴을 쫓아가려다 저희들끼리 뒤얽히고 말았지요. 워턴과 모턴은 커다란 공처럼 뒤얽힌 뱀들을 언덕 밑으로 굴려보냈습니다. 언덕 밑에는 성질이 사나운 스컹크가 살고 있었거든요. 워터는 키득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올빼미도 킥킥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다행이야. 그러자 올빼미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재미있다고 안 했는데? 너도 웃고 있었잖아. 내가? 난 안 웃었어. 워턴이 다시 차를 따르자 올빼미가 말했습니다. 차가 참 맛있다. 그래, 하지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보다는 못해. 그게 뭔데? 노간주 나무 열매 차야. 언젠가 사촌이 딱 한 번 갖다 주었지. 그렇게 맛있는 차는 처음이었어. 노간주 나무? 소나무랑 비슷한 나무 말이야. 하지만 노간주 나무는 아무 데서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한 번도 그 차를 먹지 못했어.
둘은 이야기를 좀 더 나누었습니다. 이윽고 워턴이 촛불을 끄고 잘 자 조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올빼미도 말했습니다. 잘 자 워티. 그 다음 날도 여느 때와 똑같았습니다. 워턴이 일어나 보니 올빼미는 나가고 없었습니다. 워턴은 올빼미가 돌아올 때까지 스웨터에 털실을 풀어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빼미가 돌아오면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워턴은 사다리가 다 되진 않았지만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워턴은 사다리의 한쪽 끝을 올빼미네 낡은 소파에 묶고 다른 쪽 끝을 밖으로 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납작 엎드린 채 한 발을 첫 번째 고리에 더듬더듬 끼워 넣었습니다. 다행히 고리는 워턴의 몸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발을 두 번째 고리에 끼웠습니다. 그것도 튼튼했습니다. 저 아래 땅바닥이 보이자 워턴은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사다리가 정말로 튼튼한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워턴은 다음 고리에서 그 다음 고리로, 그 다음 고리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이만하면 됐다 싶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은 내려갈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워턴은 숨을 헐떡이며 올빼미의 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잠깐 쉬고 나서 다시 사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따금씩 워턴은 걱정스럽게 올빼미의 시계를 흘끔거렸습니다. 그 시계는 작은 바늘밖에 없어서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줄사다리를 다 만들려면 아직 멀었지만 올빼미가 돌아올까봐 오늘은 그만하기로 했습니다. 사다리를 제때 완성시키려면 내일은 1분 1초라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워턴은 줄사다리를 배낭에 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조지가 마음을 바꾼다면 이 사다리는 필요도 없을 텐데. 워턴은 올빼미가 날마다 조금씩 일찍 돌아오는 것과 자기랑 즐겁게 수다를 떨었던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은 올빼미가 다정하게 굴었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조지는 날 잡아먹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자 워턴은 갑자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올빼미는 다른 날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져서야 돌아왔거든요. 워턴은 기분이 좋아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조지, 오늘 잘 지냈어? 그러나 올빼미는 얼음같이 싸늘한 눈초리로 워턴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안 좋았어. 이른 아침부터 빈 통나무 속에서 부시럭대고 있었단 말이야. 쫓아갔던 사슴쥐를 놓치고 통나무에서 나오려는데 입구에 여우가 버티고 있는 거야. 여우는 방금 전에야 떠났어. 덕분에 난 하루 종일 쫄쫄 굶었지. 배도 고프고 온몸이 뻐근해. 게다가 발이 쿡쿡 쑤시는 걸 보니 폭풍이 몰려오려나 봐. 워턴의 행복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올빼미의 마음이 변하기는 틀린 것 같았습니다. 남은 희망은 줄사다리 뿐이지만 완성되려면 아직도 멀었고 시간은 너무 없고 워턴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얼마 후 어두운 숲속에
바람이 휘몰아치고 고운 눈송이가 참나무 가지들 사이로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따스하고 아늑했습니다. 워터는 막막한 괴로움을 잊으려고 혼자서 카드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올빼미는 더운 물이 담긴 납작한 냄비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워턴이 카드를 꺼낼 때 올빼미는 배낭 속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얀 상자엔 뭐가 들었어, 워티? 딱정벌레 과자. 나 하나만 줘. 미안하지만 툴리아 고모 갖다 드릴 거야. 그러잖아도 발이 쑤셔서 기분이 언짢았던 올빼미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딱 하나만 먹겠다니까. 그리고 네가 어떻게 툴리아 고모한테 갈 수 있냐? 올빼미는 냄비에서 발을 빼낸 뒤 상자를 획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과자 하나를 꺼내어 천천히 맛을 보았습니다. 맛있군. 물론이지. 우리 형이 만든 건 뭐든지 맛있어. 그래? 그럼 너네 형도 맛있겠군? 그 말에 워터는 화가 났습니다. 올빼미는 워턴이 화가 난 걸 눈치채고 투덜댔습니다. 치, 하나밖에 안 먹었어. 올빼미는 상자를 닫고 워턴의 배낭 속에 도로 넣어두러 갔습니다. 올빼미는 상자를 넣다가 워턴이 만든 줄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올빼미는 배낭에서 사다리를 끄집어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그리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이런 걸 만들다니. 그러면서 워턴의 줄 사다리를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휙 내던졌습니다. 그날 밤 올빼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워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올빼미의 생일 전날 밤에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빼미는 가만히 앉아서 부리부리한 노란 눈으로 앞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그만 워턴도 그날 밤은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워턴은 촛불을 껐습니다. 워턴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한 채 누워만 있었습니다. 워턴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간 일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와르르 떠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생각난 것은 모턴 형이었습니다. 형이 자기한테 주려고 특별 음식을 만들던 일들을 얼마나 그리워할까 생각했습니다. 워턴은 늘 깔끔했던 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더러워질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워턴은 절망과 슬픔에 지쳐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언제나처럼 올빼미는 없었습니다. 워턴은 세수는 했지만 아침은 먹지 못했습니다. 모턴이 만들어준 샌드위치마저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워턴은 슬픈 눈으로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가위표를 그을 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올빼미의 생일이니까요. 워턴은 한참 동안 달력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멀리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워턴은 올빼미가 생일 음식을 먹으러 일찍 돌아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워턴은 생각만 해도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워터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소리가 어두침침한 구석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워터는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소리가 바로 나무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워터는 숨을 죽이고 계속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에 다른 동물이 사는 걸까? 혹시 두꺼비를 잡아먹는 동물이?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이빨이 딱딱 마주치는 소리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를 긁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워터는 숨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벽 아래쪽에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구멍이 좀 더 커지더니 몇 가닥의 가느다란 수염이 삐죽 나오고 잇따라 조그만 코와 털복숭이 몸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순간 워턴 앞에는 빨간 목도리를 준 사슴쥐와 꼭 닮은 갈색과 흰색 털의 사슴쥐가 서 있었습니다. 사슴쥐는 수염에 묻은 나무 지저귀를 털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난 씨이야. 워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안녕, 난 워턴이야. 처음엔 올빼미가 생일 음식을 먹으러 일찍 돌아오는 줄 알았어. 생일 음식이 바로 나거든. 그 다음엔 두꺼비를 잡아먹는 짐승이 오는 줄 알았고, 요 며칠 동안 난 무척 불안했거든. 사슴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젠 걱정하지 마. 나랑 내 친구들이 구해줄 테니까. 아,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숲속을 여행하는 걸 쭉 지켜보았어.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걸 봤거든. 네가 돌담에 부딪혔을 때 내가 너한테 살짝 속삭였는데 못 들었니? 아, 그 소리? 그게 너였구나. 난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 바로 나였어. 올빼미가 널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화요일에 잡아먹겠다는 말을 듣고 널 구해줄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어. 괜찮아. 난 아직 무사하니까. 씨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찍찍거렸습니다. 잘 됐어. 내 친구들이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 자, 가자. 빨리 도망쳐야 돼. 씨는 워턴을 구하는 것이 무척 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턴은 조그만 사슴쥐 몇 마리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워턴은 재빨리 소지품들을 배낭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워터는 양초를 집어들었다가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올빼미와 함께 차를 마시며 정겹게 이야기를 주고받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씨이가 찍찍 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서 빨리! 올빼미가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야. 워터는 양초와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종이 조각도 집어넣었습니다. 올빼미네 집을 지저분하게 해두고 떠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워터는 옷을 하나씩 껴입었습니다. 사다리를 만들다 남은 스웨터 반쪽, 외투 4벌, 장갑 2켤레, 귀까지 덮이는 모자도 썼습니다. 그리고는 사슴쥐를 따라 캄캄한 구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멍 속에는 좁은 통로가 나 있었는데 꼬불꼬불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좁아서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무 중간쯤에 이르자 씨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내 꼬리를 꽉 붙잡아. 안 그러면 떨어질 거야. 둘은 반쯤 내려간 곳에서 조그만 구멍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구멍 안에서는 청설모 가족이 막 아침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는 참이었습니다. 워터는 모턴이 혼자 아침을 먹는 모습이 떠오르자 못 견디게 집이 그리웠습니다. 한참을 내려가 마침내 커다란 나무 밑에 도착했습니다. 워터는 눈부신 햇살에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상쾌한 공기가 기분 좋게 와닿았습니다. 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야. 거기에는 100마리쯤 되는 사슴쥐들이 워턴의 스키와 똑같이 생긴 스키를 신고 고슴도치 가시로 만든 스키봉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시이가 말했습니다. 네가 스키를 타고 쏜살같이 달리는 것을 보고 우리도 만들었어. 물론 네 것도 가져왔지. 워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슴쥐들이 한꺼번에 스키를 신고 있는 모습은 처음 보았던 것입니다. 시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준비됐니 얘들아? 사슴쥐 100마리가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됐어! 그럼 출발! 사슴쥐들은 워턴과 시이의 뒤를 따라 두 줄로 떠났습니다. 사슴쥐 100마리와 두꺼비 1마리가 골짜기와 나무들 사이를 굽이굽이 누비며 쏜살같이 내달렸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깜짝 놀라서 싱싱 지나가는 워턴과 사슴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토끼들은 넋을 잃고 청설모들은 입을 쩍 벌리고 새들은 놀라서 숨이 탁 막힌 채 말입니다. 다들 그런 광경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거든요. 싱싱 달리면서 워턴이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씨. 사실은 다 오지 못했어. 사고가 좀 있었거든. 사고? 어제 처음으로 스키를 타보다가 친구들 14마리가 서로 부딪혔어. 그중 7은 발목을 삐고, 4은 코를 박고, 3은 뒤로 물러나다가 스키봉에 찔렸거든. 적어도 일주일은 꼼짝도 못할 거야. 시이가 신나는 행진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뒤에 있던 두 친구가 따라 부르고 그 뒷줄의 친구들도 또 그 뒷줄의 친구들도 따라 불렀습니다. 마침내 사슴쥐 모두가 싱싱 스키를 타면서 우렁차게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얼마 후 산등성이에 탁 트인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에는 살얼음이 언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자. 기운을 차린 다음에 다시 길을 떠나는 거야. 시이의 말에 워턴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네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그 순간 워턴은 말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워턴의 눈에 뭔가가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래쪽 개울 근처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루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법 멀리 있는데도 끽끽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눈가루가 가라앉으면서 워턴이 잘 아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워턴은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지? 워턴은 손으로 햇살을 가리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워턴의 짐작이 맞았습니다. 올빼미 조지는 사나운 여우한테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워터는 조지가 목숨을 건질 가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조지는 힘없이 날개를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깃털들이 사방에 흩날렸습니다. 보다 못한 워터는 스키를 지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이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조지를 도와주러. 조지? 조지가 누군데? 올빼미야. 시이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넌 지금 올빼미한테서 도망치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 하지만 조지가 여우한테 잡아먹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그럼 올빼미가 널 잡아먹을 텐데? 워턴에게는 시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워턴은 곧장 살얼음이 언 개울로 스키를 지쳤습니다. 시는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두꺼비들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할 수 없지 뭐. 자, 얘들아. 시인은 수염을 한번 실룩이고는 찍찍거렸습니다. 우리도 도와주러 가자. 사슴쥐들은 한꺼번에 스키를 타고 워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햇살을 받아 하얗게 반짝이던 산등성이는 어느새 스키를 타고 번개처럼 내달리는 사슴쥐들의 거대한 물결로 뒤덮였지요. 사슴쥐 100마리와 두꺼비 1마리가 미끄러져 내려간 자리에는 눈가루 구름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여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쳐들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슴쥐들은 점점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뾰족한 스키봉 끝이 다이아몬드처럼 번쩍이며 일제히 여우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여우는 일단 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우는 올빼미를 팽개치고 눈밭을 헤치며 와다다닥 달아났습니다. 워턴이 맨 먼저 올빼미한테 다다랐습니다. 사슴쥐들은 거의가 안전하게 떨어져 있었지만 시이와 몇몇 사슴쥐들은 겁에 질린 여우를 계속 쫓아갔습니다. 워턴은 상처투성이가 된 올빼미를 곁눈으로 슬쩍 보았습니다. 눈 위에 깃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울을 따라 천천히 떠내려가는 깃털도 있었습니다. 날개도 심하게 찢겨 있었고 부리부리한 노란 눈 한쪽은 퉁퉁 부어서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워터는 한때 당당했던 올빼미를 생각하니 왠지 슬퍼졌습니다. 올빼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안녕 워티, 안녕 조지. 네가 여긴 웬일이야? 탈출하고 있는 중이야. 올빼미의 성한 한쪽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탈출이라니? 어디서 탈출한단 말이야? 올빼미는 기분이 나쁘다는 말투였습니다. 너한테서지 어디긴 어디야. 네 생일날 나를 잡아먹겠다고 했잖아. 난 특별 음식이 되고 싶지 않거든. 올빼미는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이 몹시 아파 보였습니다. 내 쪽지 못 봤어? 올빼미는 갈수록 화가 나는 모양입니다. 워터는 탁자 위에 있던 종이 조각이 생각났습니다. 쪽지 볼 틈이 없었어. 저런 쪽지를 봤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너한테 깜짝 놀랄 만한 걸 주려고 했거든. 깜짝 놀랄 만한 것? 그래, 난 저녁에 먹을 물고기를 잡으러 이 개울에 왔어. 물론 물고기는 잡았지. 하지만 널 놀래켜 줄 것을 구하려다 그만 여우한테 잡히고 만 거야. 올빼미는 몸을 돌려 푸릇푸릇한 덤불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저건 노간주 나무 덤불이잖아. 그래, 넌 노간주 나무 열매차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 안 그래? 워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노간주 나무 열매를 주려고 여기까지 온 거고 날 잡아먹을 생각은 아니었단 말이지? 올빼미는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론 널 잡아먹을 생각이었지. 바로 어젯밤까지만 해도 말이야. 어젯밤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난 한참 동안 생각을 했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랑 같이 차를 마시던 일이랑 뭐 그런 것들 말이야. 그러다 보니 친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내 말은 물론 난 친구가 필요 없어. 하지만 그 사이에 올빼미의 깃털 2개가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올빼미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워턴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올빼미가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작았던지 워턴한테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친구를 사귄다면 바로 너 같은 친구였으면 좋겠어. 워턴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조그만 덩어리가 왈칵 치밀어 오르는 듯 목이 꽉 메었습니다. 나랑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니? 올빼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워터는 팔짝팔짝 뛰어 올빼미가 얼굴을 돌린 쪽으로 갔습니다. 나도 너랑 친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조지. 워턴을 내려다보는 올빼미의 상처투성이 얼굴에 한박 웃음이 환하게 번졌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다시는 두꺼비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올빼미는 주위에 있는 씨와 그의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사슴쥐들도 마찬가지야. 야호! 사슴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올빼미는 덜렁덜렁한 깃털을 흔들어 떨구며 말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긴 하지만 널 툴리아 고모집까지 데려다 줄게. 워터는 올빼미의 등에 폴짝 올라타고는 사슴쥐들에게 큰 소리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올빼미는 눈밭에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올빼미는 기운이 솟았습니다. 워터는 저 밑에서 점점 작아져가는 사슴쥐들한테 손을 흔들었습니다. 둘은 푸른 하늘에 커다란 원을 그리고 나서 툴리아 고모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 아래 숲속 나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워턴의 배낭에서 종이 쪽지 한 장이 펄럭이며 떨어졌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워티, 드디어 화요일 내 생일이야. 오늘 저녁 식사 후엔 네가 제일 좋아하는 노간주 열매 차를 마시자. 내가 숲에서 구해올게. 화요일에 너랑 친구가 되고 싶은 조지가.